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운동생활입니다. 벌써 여러 번 찍었네요. 네. 새 친구도 생겼고. 이거 언급 안 한다면 조용히 하고 넘어간다며.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헬창의 성인이자 가수인 김종국님의 정리한 글을 봤는데, 김종국님은 가슴 운동을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만 한다, 이런 내용을 봤어요. 두 달 전쯤에 상체 루틴, 그 중에서도 어깨 루틴 영상을 공개하시면서 아마 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고, 가슴 하부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별로 원하지 않으셔가지고 어깨랑 가슴 상부에 떨어지는 이 위쪽 라인을 위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인클라인 벤치로만 어깨 운동 겸 가슴 운동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그 영상 봤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벤치프레스 할 때 리프트 초기 동작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슴 운동에 좀 더 집중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지난번에도 벤치프레스 내용 좀 다뤘으니까 한번 인클라인 벤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서 이번 주제를 정했습니다. 벤치프레스의 인클라인 각도랑 가슴 근육의 활성도를 비교해 놓은 논문은 이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아마 90년대 초반부터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20년 논문을 보면은 플랫이랑 인클라인의 각도별로 이제 비교해 놓은 논문이고, 위, 중간, 아래 가슴을 비교해 놓은 논문인데, 중간이랑 아래 가슴 같은 경우는 각도가 올라갈수록 활성도가 현저하게 감소를 하고, 그리고 상부 가슴 같은 경우는 30도까지 증가하는 경향은 있지만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고, 그 이후에는 활성도가 많이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2016년 논문도 디클라인부터 인클라인까지 각도별로 비교해 놓은 논문인데, 이건 상부와 하부로 나눈 논문이에요. 상부 가슴은 인클라인 각도가 30도, 45도에서 운동 시 일부 구간에서 활성도가 증가했다고 적혀 있고, 하부 가슴은 45도에서 낮은 활성도가 관찰된다. 그 외에 이제 플랫과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 논문들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윗가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플랫이랑 인클라인이랑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간이랑 아래쪽 하부 가슴 같은 경우는 플랫과 디클라인이 인클라인에 비해서 더 활성도가 높다라는 내용이 보통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유튜브나 아니면 콘텐츠들에서는 경향성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30도에서 인클라인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은 경향성만 있고 통계적인 차이가 있지는 않으니까 사실 그거를 믿을 수는 없는 이야기죠. 동전을 3번 던져서 다 앞면이 나온다고 해서 동전의 앞면만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해서 저는 인클라인을 많이 안 했어요. 보통 이제 제 루틴이 플랫 벤치 프레스 위주로 파워리프팅이랑 이제 볼륨을 전체적으로 채워주고, 그리고 윗가슴을 조금 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 로우 플리 케이블 플라이 같은 운동으로 윗가슴을 조금 더 채워주는 그런 형태의 루틴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영상 준비를 하면서 논문들이 몇 개 추가로 발굴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인클라인 벤치를 조금 더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조금 많이 생겼어요. 2020년 최근에 나온 논문이고 47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에요. 이제 8주 동안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만 한 그룹이 있고, 플랫 벤치 프레스만 한 그룹이 있고, 그리고 그 두 개를 섞어서 한 그룹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재밌는 게, 지금까지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근전도를 사용을 해서 근육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게 위주였으면, 이거는 직접 가슴 근육의 두께를 초음파로 쟀어요. 직접적으로 근육의 성장을 관찰을 한 논문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젖꼭지를 기준으로 이 젖꼭지가 4번째 갈비 공간에 있는데, 2번째, 3번째, 5번째 갈비 공간에서 초음파로 가슴 근육의 두께를 직접적으로 측정을 한 논문이었어요. 근전도도 같이 했다고 했잖아요. 이 결과를 보면은 근전도 같은 경우는 이전 논문이랑 비슷해요. 중하부의 가슴 근전도가 플랫 벤치 프레스에서 증가하고 다른 거는 다 차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슴 근육의 두께를 직접 쟀을 때는 이 2번 갈비 사이 공간, 그러니까 쇄골 바로 아랫부분이거든요. 이쪽의 근육 두께가 인클라인만 한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제일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게 또 논문이 이제 실제적으로 가슴 근육을 잰 거니까 아무래도 근전도 논문에 비해서 신뢰도도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종의 혁신이잖아요. 활성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두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 수도 꽤 많이 조사를 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꽤 신뢰가 있는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혼란이 온 거예요. 이전까지 플랫만 하고 인클라인 운동 조금 더 하던 게, 그러면 이제 인클라인은 루틴에 넣어야 되냐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가 인클라인이랑 플랫을 섞은 거는 큰 의미 없고 인클라인만 했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하니까 인클라인을 애매하게 섞는 거는 또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국님의 운동 방식이 일리가 있는 게, 김종국님은 플랫을 아예 안 해버리고 인클라인만 확실히 조지잖아요. 그런 방식이 가슴 상부 운동에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인클라인만 이렇게 해버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운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른 추가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논문을 조금 더 찾아봤어요. 두 가지를 찾았는데 2005년 논문에서는 이 벤치 그립을 잡을 때 이렇게 잡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잡을 때 운동을 하면 상부 가슴의 활성도가 올라간다 라는 논문이 하나 있었고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2005년 논문은 벤치 프레스와 덤벨 프레스 그리고 덤벨 프라이 이렇게 세 가지 운동을 비교한 논문이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운동 다 가슴 활성도는 비슷하긴 하지만 덤벨 프라이 같은 경우가 이제 최고 가슴 활성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운동 효과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이제 언급한 논문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그냥 한두 개 흘러가는 논문이니까 뭐 이 운동 방법이 정말 좋다 나쁘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상부 가슴에 이제 진심인 분들은 이런 시도들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듭니다. 사실 벤치프레스로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 앞에서 활성도 관련된 논문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벤치프레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이완기보다 수축기의 근육의 활성도가 훨씬 높다라고 측정이 돼요. 약간 의외였던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앞에 말했던 2016년 논문에서는 벤치프레스하는 구간별로 활성도를 다 나눠서 측정을 했거든요. 상부 가슴의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내용을 좀 보면은 무게를 내렸다가 올리는 초기에 제일 활성도가 높게 측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내용 같은 걸 봤을 때 물론 그렇게 비교해서 나눠놓은 논문이 이거 하나뿐이기는 한데 앞에서 계속 김종근이 찬양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인클라인을 할 때 아래에서 짧게 수축 위주로 이렇게 운동을 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빙성도 이걸로 검증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전면 삼각근에 대한 내용인데 이 전면 삼각근은 과거에서부터 최근 논문까지 내용이 정말 명확해요. 앞에서 언급한 2016년, 2020년 논문만 보더라도 30도, 45도 인클라인 벤치가 플랫 벤치에 비해서 근육 활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논문들도 다 항상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인클라인 각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깨 활성도는 확실히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가슴의 활성도를 뺏어온다 약간 이런 개념은 아니고 어깨 운동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인클라인 각도를 어쨌든 간에 높이면은 어깨 활성도는 증가한다. 길게 말씀드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그렇죠. 말하면 잔소리죠. 자, 그럼 이제 윗가슴에 대한 효과랑 어깨에 대한 이야기는 했고 이제 인클라인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앞선 영상이랑도 뭐 겹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인클라인 각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팔과 몸통의 각도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1998년이나 2017년 논문에서는 어깨 전방 불안정증이 있거나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클라인보다는 플랫이나 디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하라 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인클라인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팔꿈치가 넓어진다는 거죠? 그쵸. 팔꿈치가 자동적으로 넓어지고 이게 어깨에 부담이 돼서 어깨에 질환이 있는 사람은 피하라 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 앞에서 언급한 이제 논문들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어쨌든 인클라인 벤치 같은 경우는 상부 가슴에 대해서 효과가 우수한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이고 각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경향성으로 봤을 때는 30도 정도까지 올리는 게 가슴 활성도는 제일 많이 증가하는 것 같다가 결론이었고 45도 이상으로 증가하면은 중간이랑 아랫 가슴에 대한 효과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아무래도 30도 정도까지만 올리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 물론 어깨를 타겟으로 한다면 더 올리는 게 좋겠지만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다시피 인클라인을 애매하게 섞어주는 거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인클라인을 해줄 거면은 확실하게 볼륨을 채워서 해주고 이제 추가적인 상부 가슴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을 더 해서 윗가슴에 확실하게 자극을 주는 게 키우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깨 다친 분들은 인클라인 하면 굉장히 불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클라인보다는 플랫 벤치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뭔가 앞에 이야기에는 다른 논문 끌어오고 뒤에 이야기에는 다른 논문 끌어오고 해서 약간 원하는 것만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것 같은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드는 생각이 운동에는 정답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거를 좀 정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긴 한데 하면 할수록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윗가슴 운동이 하고 싶어지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